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 이번 주에 단행될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관세 협상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다만 이제 경계 요인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의 어떤 회담에서 이제 타결이 이제 될 것 같진 않다. 이제 완벽한 타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장중에 이제 좀 장 전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게 장중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HBM 관련해서 가격을 이제 저가에 공급하려고 한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요인이 시장을 좀 눌렀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서 위에 말씀드렸던 긍정 요인이 또 가동이 되면서 이제 낙폭은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 오늘 뭐 매도한 업종이 워낙 많긴 했는데 특히 이제 두 업종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나마 일부 게임주, 뭐 2차 전지, 인터넷주, 엔터주, 뭐 이런 통신 장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서 좀 쉬어가는 이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뭐 플러스로 마감한 나라들 뭐 이렇게 진행된 나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 아시아 삥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오고 있는 재료가 뭐 이렇게 좋은 재료보다는 좀 찜찜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을 했냐면 기대감이 많다. 기대감이 있는 일정은 맞는데 그러니까 소문을 이제 믿기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재료일 거야, 불확실성 제거될 거야 이렇게 믿긴 하는데 어쨌든 소문보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그래서 직전에 일단 좀 현금화 시켜놓고 보자. 뭐 이런 정서가 가동이 돼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뭐 시가하고 종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하락했는데 어쨌든 시가와 종가가 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끝났고 장중의 흐름은 흘러내렸다가 제법 이제 하락해서 10시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만회했다가 또 빠졌다가 2시 반 이후에는 이제 저점 매수.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쭉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낙폭을 이제 만회하는 장중에 3,970대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이제 4,000을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오늘 특징은 최근 들어서 하고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빠지고 중소형주 쪽은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가 빠진다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가 다 빠져버리면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깨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가 플러스 났던 거는 그냥 나머지 갖고 있는 투자들이 지금의 흐름이 깨진 건 아니고 쟤 왜 저러지? 뭐 이 정도. 이 정도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어지게 되면 중소형주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하락이 단발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일단은 그냥 쟤 오늘 좀 올라서 빠졌나 보지, 뭐 루머 돌아서 빠졌나 보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 근데 이제 양봉으로 끝나고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게 이제 특징이었죠. 근데 코스닥은 오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 따로 상승 하락 종목 수 비율 따로 예를 들어서 뭐 지수는 플러스 나는데 상승 종목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지수하고 상승 종목 수 숫자 추이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기존에는 특정 종목에만 이제 투자들이 몰려갔다가 지금은 안 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까? 이건 소외받았었는데 한번 올라갈 만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서 좀 지수 따로 이제 지수와 이제 종목이 상승 종목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라 좀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이게 반드시 뭐 올라간다 이걸 보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지수 올라갈 때 앞으로 대형주만 집중적으로 몇 개만 올라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따라가는 종목들이 좀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신호는 될 수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뉴스는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스는 한 열 몇 개 찾아놨다가 두 개만으로 줄였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재무장관 베센트가 한미 관세 협상이 트럼프 방안 중에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완전 타결되긴 어렵고 몇 가지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 성격
무조건 내라. 아니, 우린 그 중에 일부만 직접 투자야. 뭐 이렇게 이제 갈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간 얼마 이상, 연간 얼마 이하, 뭐 이렇게 이제 갈리는 게 있죠. 이것까지 합의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해서 다른 그리어 쪽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뭔가 결론이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타결되기 전까지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현금 만들어 놓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물러서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뉴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하던데, 저는 이 뉴스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예, 이 한 외신에서 나온 보도인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졌잖아요.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대부분 표현하는데, 저는 이 뉴스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뒤늦게 HBM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뭐 저사양 HBM은 삼성도 이제 공급하고는 있었는데, HBM3부터는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삼성이 공급하기 시작할 텐데, 이게 이제 점유율을 초반에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사 대비, 경쟁사라고 보면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잖아요. 여기보다 낮은 가격을 업체에다 제시를 했다더라. 그 HBM3 같은 경우는 30%나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HBM4는 6%에서 8% 정도 낮게 제시를 했다더라. 이게 이제 했다가 아니라 했다더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외신,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하필이면 두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가, 이 루머가, 이건 이제 정확하게 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루머가 오늘 우리 증시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뭔가 루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 퀄 통과 못했다, 엔비디아에 뭐 이런 루머가 돌았었고, 오늘은 또 이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자꾸 돌리고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뭐 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제 둘째 날 되니까 진짜인가? 뭐 이렇게 되면서 좀 매도가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근데 이게 사실 뭐 HBM4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낮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텐데 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저는 눌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가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가 이제 2.6%로 이제 마감이 돼, 공교롭게도 시가총가가 거의 차이 없는 수준으로 끝났죠. 이제 조선업종은 트럼프 방한 이후에 이제 마스가 이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리 올랐다가 직전이 되면서 일단 세론, 이제 뉴스를 확인할 때가 됐으니 이제 팔아놓고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동이 된 것 같고, 2차 전지는 다시 또 고점 치고 나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최고치에서 더 밀고 올라가나 했는데, 이제 10만 원 언저리까지 노려볼 정도로 에코프로가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만 계속 이제 움직이는 5만 5천 원, 뭐 6만 5천 원 요 사이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인데, 뭐 카카오라든가 일부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돌고, 그러니까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예, 뭐 제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증권, 지주사 뭐 이렇게 다 돌아서 이제는 올릴 거는 업종은 다 올린 것 같거든요. 예, 이제 한 바퀴씩 다 돌았으니까 이제 주도주들도 여기서 좀 추려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종목 상세는 이어졌다. 이제 순환매 돌고 이제 보조 주도주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오늘 시가총액 3, 4, 5,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에 바이오, 원전 이 세 개는 이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빠졌어요. 오늘 두 종목 하락한 게 31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그러니까 코스피 하락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오늘 지수 다 떨어뜨린 거고, 제가 보기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루머 영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탑10 내에서 6개 상승하고 4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대형주 약세, 중소형주 플러스였잖아요. 코스닥은 반대로 대형주 플러스, 중소형주는 부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2차 전지, 다음에 로봇, 일부 제약 바이오는 좀 종목별로 좀 엇갈렸고, 그래서 좀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저게 매도가 평소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 비중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전보다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제 매도 자체가 늘어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물인데, 선물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10월에 매수한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풋옵션 계속 사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해지 성격도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만 보여드리는 추세선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그동안 많이 누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10월 들어서 계속 팔아가지고 이제 누적이 됐는데, 이론상, 이거는 이제 이론상 더 팔려면 더 팔 수 있어요. 예, 더 팔려면 얼마든지 더 팔 수 있고, 뭐 앞으로 몇만 계약도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별로 안 남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친 거냐면, 그 4월 그 관세의 날,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표들고 막 떠들고 했을 때 그때만큼의 어떤 선물 매도가 이제 나와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돼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은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V자로 선물 매도를 푹 다시 돌리면서 이제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 쪽에 외국인들이 눌러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안 풀어주면 이제 시장의 치고받고장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뭐 이건 이틀이면 확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에서 외국인들 의중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로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고 할 거냐, 이제 돌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늪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늪을 지가 알아서 확 빼버리면 되긴 하는데, 이제 요게 늪이 될지 아니면 튕겨 올라가는 어떤 스프링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를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예, 기록적인 매도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2,600억을 팔아서 두 종목 매도가 외국인 전체 순매도의 거의 9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조선주, 예, 조선업종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팔았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인터넷 쪽, 2차 전지,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기관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는 사고, 그리고 2차 전지 사고, 그러니까 인터넷주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보이고, 조선주는 좀 매도 쪽에, 조선기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는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 BM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JYP, 그러니까 엔터주 매수하고, 뭐 이렇게 샀는데, 이제 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순위는 대략적으로 순매수 상위 한 20위 안쪽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반도체를 쭉 담았어요. 예, 그러니까 뿌려서. 그러니까 되게 화끈하게 많이 산 건 별로 없고, 자잘하게 그냥 뭐 이렇게 수집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제가 예전에 다니면서 이게 엽전을 수집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평통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막 눈에 보이면 막 자잘하게 싼 것만 골라서 막 쫙 사들인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좀 반도체 쪽을 좀 자잘하게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업종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제 매수와 매도가 좀 엇갈리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걸 이제 종목별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일종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왜 슈퍼위크라고 하냐면 너무 이벤트가 세요. 예, 그러니까 그 에이펙 회담 자체가 원래 주식시장에 이렇게 큰 이벤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중, 그다음에 뭐 이게 일단 글로벌에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는 당장 이제 한미 회담에서 관세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정돈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빅테크 당장 내일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중요한 빅테크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 기술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가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되게 모처럼 나온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메가세븐이 고르게 다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메가세븐이 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이제 매도하긴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잘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간간히 이제 매도를 좀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루머 때문이라면 그냥 단발에 그칠 건데, 그 루머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에 맞춘 매도세가 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그런 매도세가 있어서 이번도 좀 그런 성격의 매도 아니까, 이벤트가 다 쏟아져 나올 때 그냥 다 덜어내는, 일단 그동안 많이 사놓았던, 또 지분이
워낙 높은 종목 순서로 팔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변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요 구도를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인터넷 2차전지 엔터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랐는데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예,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는 연속적으로 일주일에 3, 4일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이제 추려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한 바퀴씩 다 돌았으니까 어떤 업종에 매수가 일관성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그 코스피와 주요 국가의 그 PBR, 다음에 PER 이 기준을 제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PBR은 뭐냐면 이제 자산 가치,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 이 나라, 그러니까 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러면 이제 1.1배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자산 가치보다 이제 몇 배 정도 거래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 회사는 자산 가치는 이 정도 있는데 그래도 돈을 계속 잘 벌 거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특유의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나쁠 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제 실적의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지배구조 문제, 남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좀 싸게, PBR을 좀 낮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제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PBR을 되게 높게 쳐줘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걸 무시하고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보면 우리는 되게 싸요. 다음에 이제 PER은 실적, 주당 순이익 몇 배에서 거래가 되느냐.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이제 그 PER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 대비도 우리가 좀 싸게 거래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직은 버블 이야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 때문에 한국은 이거밖에 안 올라갈 텐데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은 그거 기록이 깨지고 있는 상태라서 과거 데이터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 이제 아직은 이제 피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단계별로 이제 매도 물량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PBR 1.3배에서의 매물, 다음에 일정 앞에서의 매물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거라서 그런 이제 제가 뭐 자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매도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업종의 어떤 변화 수급, 지금은 이제 업종 수급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